자, 오늘은 Q&A 답변 시간입니다. 빠르게 질문 읽어보죠. 피장파장의 오류처럼 상대방을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제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실망스럽거나 기분 나쁜 표현은 어떻게 담백하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잘못에 대한 지적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나와서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 경우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제 감정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지적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니 지적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적해서 관계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인간관계 하면서 남에게 여러분 지적당하는데 기분 좋으신 적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목줄을 올가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식의 의미로 내로남불의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옷을 후줄근하게 입어서 내가 실망스러워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본인들 또한 미처 약속이 늦어서 후줄근하게 나왔을 땐 어떡하실 거죠? 내가 약속 늦지 말라고 지적해놓고 내가 약속을 늦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본인들은 본인들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해봐야 상대방에게 내로남불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인간관계 하면서 많이 아주 경험해 보셨을 거야. 연락 잘해달라고 지적했는데 내가 연락을 잘 못해줬네? 그땐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본인 목줄 스스로 올가매는 거야. 우리가 이 모든 걸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인지는 하고 살아야겠죠. 다만 내가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방법의 문제라고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나와서 내가 실망했으면 지적을 하기보다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노력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야, 나랑 데이트하는데 옷이 그 꼴이 뭐야? 이러는 소리보다는 야, 너 옷핏이 좀 괜찮은 애라서 오늘 멋 좀 내고 올 줄 알았더니 오늘 영 별로다. 너 예전에 입었던 스타일 있잖아. 그렇게 입기만 하면 되게 멋있던데 오늘 좀 실망스러워. 다음엔 기대할게. 라는 식이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장파장이라는 건 서로 잘잘못을 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이에요. 하셔봐야 남는 건 우린 서로 안 맞아라는 결론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무조건 옳고 네 말이 무조건 틀려라는 식으로 이게 돼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래서 헤어질게. 그만 좀 하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상대가 연락이 안 되면 넌 왜 여친이 돼서 넌 왜 남친이 돼서 연락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기보단 왜 연락을 상대방이 안 하는지 그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죠. 내가 혹시나 상대방에게 퍼주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의존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연락을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상대방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은지 파악을 해야 문제 해결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행동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봐야 남는 건 알았어 내가 다 문제야 그럼 헤어지자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학생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막 공부할 의욕이 막 솟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온님. 마지막 연락 후 3, 4개월 후에 전 남친에게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재접근을 해도 괜찮나요? 재접근 문제신데, 아니, 이거는 전 남친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건 재접근해도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전 남친이 본인에게 재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접근을 역으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그 상황에 맞게 행동만 하시면 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대로 뭐 미끼 던지기 하시고 배운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내용도 없고 이 상황만 보고는 딱히 제가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MBTI별로 제해 방법이 다르기도 하다는데 시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MBTI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MBTI는 과학도 아니고 유사 과학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심리학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제발 MBTI 좀 심리학이랑 연관 짓지 마. 심리학이랑 상관없는 거야. 인간 심리학의 이런 기초는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인간의 그 당시 감정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환경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기초적이라고. 이걸 어기고 심리학을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인간은 대체적으로 이런 환경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만들어낸 과학이에요. 그런데 MBTI는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모두 배제한 채,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모두 배제한 채,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여러분이 선택지를 고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냥 놀이예요.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놀이야, 그냥 놀이. MBTI가 과학이었다면 제일 먼저 MBTI를 활용했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범죄수사예요. 범죄수사. 프로파일러 중에 범죄자 MBTI 파악하는 프로파일러 봤습니까? 그 사람이 당시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범행 도구가 여기에 이렇게 버려졌던 것이다 라고 추리하지. MBTI가 ENTP라서 칼을 여기에 버렸고 INFP라서 칼을 저런 곳에 숨겼다. 이런 프로파일러 보셨냐고요. 이게 제외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심리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거 심리학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사이비예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심리학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자꾸 여러분 애착 유형도 어디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어디에 이상한 영상 보고 오거나 뭐 재회 상담사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안형인가 회피형인가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 재회 상담사가 저 불안형이래요. 재회 상담사가 제 남친 회피형이래요. 이러시는 것도 지금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사람은 불안한 존재가 맞고요. 회피는 원래 사람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게 먼저 문제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겠지. 여러분이 회피형이고 불안형이고는 사연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응? 사연 보고 여러분이 당연히 불안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불안해하고요. 그 사람도 회피할 만한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회피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안 불안하고 회피 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뭐 MBTI나 이런 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심리학이 아니라 사이비에 심취하고 계신 거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다음 질문들은 이게 다 뭐 이제 제조건에 관한 질문들이신데 이거는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왜냐하면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한테는 공부 안 되는 내용이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인데 일단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접근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 카테고리아 기간 내가 최소한 3개월 정도 여유 두고 이제 연락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연락이 빨라지는 게 문제일 뿐이고 본인이 뭐 6개월을 기다리시든 4개월을 기다리시든 3개월 이상만 되면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더 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상황만 보고 판단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얘가 공황장애라고 하는지. 이장님 딱 이것만 보면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연락 끊고 1, 2개월 후에 재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러시는데 일단 보면 저도 해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1, 2개월 뒤에 연락해보세요 밖에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 주셔도 사연 분석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답장이 안부톡 보냈는데 답장이 와서 3턴 정도 주고받고 제가 먼저 마무리했다. 그 후 3일 뒤에 다시 선톡을 하니 안 일십을 한다. 이거 심리가 궁금하다. 이거를 보고 제가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심리가 이 사람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음에 연락해 보셔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내용을 내가 이 내용을 보고 파악해야 알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왜 헤어졌는지, 재접근은 성공적으로 하신 게 맞는지 내용을 봐야 알죠. 제가 이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판단해드리겠어,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음부터는 이거는 제가 따로 다 빼서 이거는 사연 분석이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자. 여기서 Q&A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